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이제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때 당원분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뭔지 좀 함께 정리된 걸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민정책, 이주민 정책에 관해서 일찌감치 좀 이렇게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저희 업무 경험이라든지 고민을 좀 담은 이미그란트라는 책을 작년 6월달에 발간을 했는데요. 지금 이민 정책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의 거부화의 결정의 원인이 이민 문제, 난민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거부 바람이 불고 있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그런 것도 러스트 벨트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백인 어떤 노동자들의 불만, 이주민이나 이주자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재료가 돼가지고 어떤 거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득세를 하고 있거나 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아직은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죠. 대구의 이슬람 성원 건축 문제 관련해서 되고 지역 주민들과 또 그 이슬람 무슬림들 사이의 그 갈등 이런 거 부분적으로 있긴 합니다. 아직 전면화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또 반중 거부에서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반중 현중 정서 이런 부분들이 좀 관련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대선 전국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에 대한 좀 그런 질문이 게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딱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좀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탄핵 정국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내란 세력과 반내란 세력,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헌법 수호 세력들이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항해서 이 헌법을 수호하는 이런 세력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탁회의도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민주당에서 바로 화답을 해서 원탁회 실무회의도 진행을 했고, 어제 이제 야당 대표들 간에 그 회동도 있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세부 분과위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정당 사이에 협의점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좀 그런 실무적인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먼저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원탁회의에서 탄핵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우리가 맞이해야 될 사회에 대한 청사진 비전들을 그 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제를 하고 좀 실무적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대선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전에 조국 대표님께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정의당의 길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은 조국 대표께서도 몇 번이나 분명하게 이제 천명을 하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민주당이 좀 우클릭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예외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든지, 우려되는 것이 상속세법 개정 움직임은 저도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현안 발언도 했고, 그제 기재위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관한 좀 질의도 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검찰 개혁도 사실 저희는 계속 이제 선명하게 또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 향후에 탄핵 이후에 펼쳐질 개선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좀 다짐을 받고 그 어떤 법안 추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이게 요구하는 입장인데, 좀 민주당 스탠스가 좀 소극적인 좀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좀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속세제나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는 우리 당과 민주당이 좀 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혁신당의 사명은 민주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옳지 않다 그런 이 따끔한 실천을 하면서 이 혁신당만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리고 사회 대개혁의 전제가 되는 여러가지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좀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차별가 많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선 과정에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 내란 세력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좀 중차대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민주당과 여러 정당들과 함께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또 그런 또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 이후 내란 공조 세력인 국민의힘이나 정광훈 집단에 대한 법적 대응,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정한 이유는 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는 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회에서는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돼서 차관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적극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은 아주 낮겠죠. 근데 그 법무부 차관이 사실은 그 전에 통진당 정당 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건에서 검찰에서 이 단장이었습니다. TF를 맡아가지고 그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논리를 기획하고 그걸 갖다가 정리한 사람이 바로 지금 법무부 차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사위에 나왔을 때도 이게 대해서 입장을 모르니까 일단 점수되면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이 위헌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 조국에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광훈에 대해서 경찰도 정광훈 목사를 입건을 했고 좀 그런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지 기본적으로 저희는 검찰개혁 4법을 작년 8월 말인가 그때 이제 저희가 당론 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민주당은 그 검찰개혁 관련 법을 아직 발의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조국 전 대표께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의 어떤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당부를 하셨던 바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검찰개혁 4법의 통과 필요성을 계속 목소리 높여서 외칠 예정입니다. 국회 교섭권 협상이나 사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보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법개혁은 아까 전에 검찰개혁 4법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윤석열 같은 괴물이 왜 나왔느냐, 또 한경훈 같은 또 그런 괴물이 왜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수사 기소의 독점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기소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 있는 이런 권력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양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심이 아니라 법적 양심이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문제, 누가 나를 감히 건드려, 누가 나를 기소해, 아무도 기소할 수 없잖아. 이런 게 그냥 그 사람들의 법적 양심으로 되고 일반 사람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이유가 수사 기소가 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나마 많은 실망을 주었고 여전히 많이 실망스러운 공수처라고 있었기 망정이지 이렇게
영장이 청구가 되고 뭐 이런 체포영장 청구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처 만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 체포영장 뭐 이런 영장들이 가능했겠는가? 사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탄핵 정국이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펼쳐질 그 대선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아마 여러분들이 당장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대선 전략이나 그런 어떻게 임할 계획이고 어떤 뭐 전략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요 시점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상황상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도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저 교육할 기회를 주시면은 그때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